성중실록 18권 성중 3년 5월 6일 임인 세번째 기사 1472년 명성하 8년 야대에 나아가다. 성중실록 18권 성중 3년 5월 7일 계묘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중실록 18권 성중 3년 5월 7일 계묘 두번째 기사 1472년 명성하 8년 경년에 나아가다. 성중실록 18권 성중 3년 5월 7일 계묘 세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중실록 18권 성중 3년 5월 7일 계묘 네번째 기사 왕대비가 청천부원군 한백륜의 집에 거둥하였으니 한백륜의 아내 임씨의 병이 위독하기 때문이다. 왕대비는 안순왕후로서 한백륜의 딸이다. 성중실록 18권 성중 3년 5월 7일 계묘 다섯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지난번에 전교를 받들기를 남녀가 혼인하여 함께 사는 것이 인간의 대륜이니 만약에 혹 시기를 어기면 반드시 화기를 상하는 데 이를 것이다. 지금 혹 가장이 불초하거나 집안이 가난함으로 인하여 나이 30이나 40에 이르도록 혼인하지 못한 자가 있을 것이니 때에 미쳐서 혼가할 절목을 상의하여 아뢰라고 하였습니다. 신등이 공경이 중회에 아뢰어서 처녀의 나이가 25세 이상이 되는 자에 대하여 그 가계를 모두 조사하게 하였는데 집안이 가난하여 예를 갖출 수가 없는 자들이니 청컨대 횡간에 의하여 쌀공 아우러 10석을 주어 자장을 삼게 하고 사족이 아닌 자는 반을 감하여 제급하되 자장을 받고 이미 납체한 자는 20일로 한정하고 납체하지 않은 자는 한 달로 한정하여 성혼하도록 독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횡간은 항상 행하는 간단한 일의 순서 또는 물목을 보기 쉽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난을 설치하고 차례차례 표시하여 가로보는 문서를 말한다. 자장은 혼수이고 납체는 납패를 말한다. 성중실록 18권 성중 3년 5월 7일 계묘 여섯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되. 성중실록 18권 성중 3년 5월 7일 계묘 일곱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중실록 18권 성중 3년 5월 8일 갑진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중실록 18권 성중 3년 5월 8일 갑진 두번째 기사 행사지 김치원 등 5인이 윤대하였다. 성중실록 18권 성중 3년 5월 8일 갑진 세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김이정이 와서 아뢰기를 모든 사형수는 형조에서 상복하여 의정부에 보고하고 의정부에서 마감한 뒤에 형조로 돌려서 아뢰는 것인데 근자에 또 경영관과 선정관 등에게 명하여 다시 고금하게 하니 대체 어찌 됩니까? 하니 전지하기를 사형수의 문안이 본다 하여 미진하고 고금이 있을까 염려되기 때문에 복심하게 한 것뿐이다. 어찌 상례로 삼겠느냐 하였다. 상복은 자세히 복심함을 말한다. 성중실록 18권 성중 3년 5월 8일 갑진 네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중실록 18권 성중 3년 5월 8일 갑진 다섯번째 기사 청천부원군 한백륜의 아내 임씨가 졸하였다. 성중실록 18권 성중 3년 5월 8일 갑진 여섯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중실록 18권 성중 3년 5월 9일 을사 첫번째 기사 밤에 유성이 천중에서 나와 손방으로 들어갔는데 크기가 바리떼만하고 꼬리의 길이가 2, 3척쯤 되었다. 손방은 동남쪽을 말한다. 성중실록 18권 성중 3년 5월 9일 을사 두번째 기사 춘추관 영사 신숙주 등이 예종대왕 실록을 올렸으므로 선온을 내려주었다. 성중실록 18권 성중 3년 5월 9일 을사 세번째 기사 청천부원군 한백륜의 아내 임씨를 추증하여 서하부 부인으로 삼고 흥령부대 부인의 예의에 의하여 조회를 3일 동안 정지하였다. 성중실록 18권 성중 3년 5월 9일 을사 네번째 기사 예조에 전지하기를 왕대비의 성복대에 시녀 5명과 무술이 2명, 파지 1명, 수모 1명, 나연 2명, 설리 2명, 주방 내관 2명, 사약 2명, 방감 2명, 별감 8명은 모두 상복을 입게 하라 하였다.
무수리는 나이는 심부림하던 여종을 말한다. 설리는 어선을 맡아보던 벼슬이다. 사약은 대전 및 각전의 열쇠를 보관하던 벼슬이다. 반감은 음식물과 물품의 진상을 맡아보던 벼슬이다. 성종 7월 18권 성종 3년 5월 9일 을사 다섯 번째 기사 여자의 전제하기를 왕대비 전의 상복은 내간과 사약, 반감, 별감이 예골할 때에는 단복을 착용하게 하라 하였다. 성종 7월 18권 성종 3년 5월 9일 을사 여섯 번째 기사 호조에 전지하여 서하 부부인의 부이로 쌀콩 각각 100석과 종이 200권, 백면포 10필, 백저포 10필, 정포 100필을 내려주었다. 성종 7월 18권 성종 3년 5월 10일 병호 첫 번째 기사 국기 1이다. 성종 7월 18권 성종 3년 5월 10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예종대왕 실록의 수천관 신숙주 한 명의 최항에게 각각 안전 갖춘 말 한 필씩을 내려주고 강희맥 양승지, 김순영, 정낭종, 김지경에게 각각 말 한 필씩을 내려주고 예승석, 정효상, 유지, 유건, 고태정, 임사홍, 성숙, 노공필, 정희, 유자본, 김윤종, 최숙정, 김극금, 최경지, 김신에게 각각 아마 한 필씩을 내려주고 박시형, 노분, 남계당, 남윤종, 김직선, 이박에게 각각 향표리를 내려주었다. 향표리는 우리나라에서 짠 옷감의 겉감과 안집을 말한다. 성종 7월 18권 성종 3년 5월 10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예조에 전지하여 예종대왕 실록의 수찬관 김유, 김중년, 안침, 채수, 김윤, 손창, 김예원, 김종, 김미, 안진생, 정이교, 박철윤, 손비장, 박시영, 최철관, 거효에게 각각 한 작업씩을 더하고 장책서원, 공시은, 김득중과 서리, 이선지, 이귀림은 취재한 뒤에 우선 서용하게 하고 화원, 오신소는 가자하게 하고 장책서원, 최계강과 서리, 김운, 주완, 김효치, 정철지, 신경리, 이심, 엄자리, 이문흥, 선한문은 매 1일에 별사 3을 주게 하였다. 성종실록 18권 성종 3년 5월 11일 정리 첫 번째 기사 영의정 신숙주가 와서 아뢰기를 신등이 세조실록을 찬진하여 이미 후사를 입었는데 지금 예종실록을 올리자 또 은명이 있으니 한 가지 일에 두 번 상사가 있는 것은 마음의 실로 미안함으로 사양할 것을 청합니다 하니 대왕대비가 전지하기를 지금의 상사는 주상이 전례를 쓰려고 하였으나 내가 정승이 반드시 사양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많이 감한 것이니 사양하지 마시오 하였다. 성종 7월 18권 성종 3년 5월 11일 성미 두 번째 기사 대왕대비가 경복궁에 거동하여 소혼왕후의 영정에 봉심하였다. 성종 7월 18권 성종 3년 5월 11일 성미 세 번째 기사 여조의 전지하기를 관현 맹인 김복산 등은 중환자로서 장악원에 건실하게 근무하니 가긍하다. 병조로 하여금 서반국품의 채아직을 주고 1년의 사도목에 이인식 윤차로 제수하게 하라 하였다. 관현맹인은 조선조의 관직이다. 채아직으로 장악원으로부터 1년에 4번 2조의 추천서를 받아 사령서를 받아 임명하였다. 향악과 당악을 익혀 공중잔치에서 주악을 하였다. 사도목은 1년에 4차례씩 인사이동을 단행하여 그 근무 성적에 따라 출첵하는 것을 말한다. 성종 7월 18권 성종 3년 5월 11일 성미 네 번째 기사 호조의 쌀이기를 지금 전교를 받들기를 사람들의 말이 도승의 저자는 땅이 좁고 사람들이 많아서 간사한 소인의 무리들이 속이고 약탈하여 하지 못하는 짓이었고 거마의 길을 메워 붐벼서 사람들이 많이 다친다고 하니 연지동 입구에서부터 도님은 석교에 이르기까지 가게들을 분열하여 드물고 조밀한 것을 적당하게 하면 간사하고 불법한 일이 제거될 것이라고 하였으나 신등은 생각하기를 삼간 병문에서부터 도님은
석교에 이르기까지 지세가 협착하고 창덕궁 종묘 의금부의 앞길은 사람들이 모여서 분잡하고 소요스럽게 하는 것이 옳지 않으니 청근대 일영대로부터 연지동 석교에 이르기까지 좌우로 나눠 좌시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18권 성종 3년 5월 12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종실록 18권 성종 3년 5월 12일 무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8권 성종 3년 5월 12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8권 성종 3년 5월 12일 무신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8권 성종 3년 5월 13일 기호 첫 번째 기사 평안도 병마 절도사 신주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경의 개본으로 인하여 적의 상황을 잘 알았으나 저들이 개를 끌고 산 등승이 마루를 따라 내려온 것은 사냥을 하기 위함이고 변경을 침범하려는 것이 아닌 듯하다. 그러나 수비를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영경의 성보로 하여금 기치를 많이 버려놓고 군병을 진열하여 출입하게 하여서 우리가 방비하고 있음을 알게 하면 적은 반드시 감히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한창 농사철에 남도의 군사를 징발하여 먼저 스스로 소유하게 한 것은 불가하다. 만약에 적세가 크게 확장되어 부득이함이 있을 것 같으면 가까운 고을의 하번 군사를 징발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기치는 군중에서 쓰던 온갖 기를 말한다. 성종실록 18권 성종 3년 5월 13일 기호 두 번째 기사 전지하기를 그늘에 우택이 두루 미쳤으니 가뭄으로 인하여 정패한 일을 한결같이 모두 복구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8권 성종 3년 5월 13일 기호 세 번째 기사 곤래에 입직한 군사에게 수를 내려주었다. 성종실록 18권 성종 3년 5월 13일 기호 네 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뢰기를 대전의 포편조의 주에 이르기를 외관 수령은 관찰사가 절도사와 함께 의논한다고 하였으니 이제 만호의 포편도 청컨대 이 예에 의하여 수군 절도사가 관찰사와 함께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18권 성종 3년 5월 14일 경술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종실록 18권 성종 3년 5월 15일 신의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8권 성종 3년 5월 15일 신의 두 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뢰기를 지금 정교를 받들기를 응사와 대군, 제군, 의빈, 공신권의 반당, 채아를 마땅히 상의하여 감하라고 하였으니 청근대 응사 채아 종 6품 1명, 종 7품 1명, 종 8품 1명, 종 9품 1명, 대군, 제군의 반당 채아 종 8품 1명, 종 9품 1명, 공신의 반당 채아 종 8품 1명, 종 9품 1명, 주아리 공신의 반당 채아 8품 1명, 종 9품 1명을 모두 혁파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응사는 사북시에 소속되어 매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원이다. 3패로 나누어 번갈아 매사냥을 하여 각 궁의 공사와 제향에 이바지하였으며 매를 잡아서 훈련시키거나 부리는 일을 맡아보았다. 의비는 공주, 옹주 등에게 장가든 자다. 반당은 왕자 공신 및 당상관 등에게 나라에서 주던 개인의 신변을 보고 살피는 병졸이다. 일종의 산직으로 병조에서 임명하였다. 성종실록 18권 성종 3년 5월 15일 신의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8권 성종 3년 5월 15일 신의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8권 성종 3년 5월 16일 임자 첫 번째 기사 큰 비가 내리다. 성종실록 18권 성종 3년 5월 16일 임자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의 근마치자 사강 김영경과 지평 박시형이 아뢰기를 예정실록의 수천관으로 아직 자궁이 되지 않은 자에게 한 작업을 더 하도록 명한 것은 신등이 가만히 생각하니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들은 세조실록 수찬 때에 이미 가자하도록 하였는데 겨우 두어 달을 걸어서 또다시 작업을 더 하도록 명하니 관작이 외람한 듯합니다. 더구나 이 실록은 한때 겸하여 수찬한 것이니 어찌 다시 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똑같은 선왕의 실록인데 한 번은 상을 주고 한 번은 주지 않는 것이 어찌 내 마음이 합당하겠느냐.
전례를 상고해봐도 오히려 족하지 못하다 하니 김영견 등이 아뢰기를 전례가 비록 후하다 하더라도 역시 마땅히 때에 따라서 헤아려 감해야 합니다. 또 세조 빈전도감에서는 자궁된 자는 모두 당상으로 승진하였는데 예종 빈전도감에 이르러서는 그렇지 않았으니 이것은 대개 관작의 남발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임금이 영사 정창순과 윤자온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지금 비가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하니 대답하기를 외방의 고을은 알 수 없으나 서울은 지나친 듯합니다. 비가 이것뿐으로 그치면 좋지만 만약 연일 계속하고 그치지 않는다면 화곡이 상할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18권 성종 3년 5월 16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이철견을 자헌대부 월성군 겸 경기관찰사로 송문림을 자헌대부 여성군으로 이예를 가정대부 이조참판으로 이염일을 가선대부 돈영부 도정으로 고태비를 가선대부 동지 중추부사 겸 황해도 관찰사로 삼았다. 성종실록 13권 성종 3년 5월 16일 임자 네 번째 기사 이조에서 아뢰기를 성균관 겸 동지사는 유생을 교훈하므로 그 소임이 매우 중하니 청근대 각사 제조 예에 따라 사진의 건만을 개월마다 기록하여 아뢰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18권 성종 3년 5월 16일 임자 다섯 번째 기사 이조에서 아뢰기를 지금 전교로를 받기를 지금의 유사들의 문체가 어렵고 괴벽한데 시험을 관장한 자가 이것을 취하는 것은 옳지 못하니 그 패단을 구제할 방법을 상의하여 아뢰라고 하였습니다. 신등이 자세히 상고하니 유생들이 모두 전인의 재수를 그대로 도습하고 다투어 기하고 어려운 것을 숭상하며 고사를 인용하기를 괴벽하게 하여 문리를 이루지 못하게 되고 신용에 도움이 되는 것이 없으니 청컨대 성균관과 사학 및 제업의 교수 훈도로서 사장의 책임을 맡은 자들이 유생을 거느리고 권리하여 모든 재수는 명백하고 평이한 것을 요하는 데 힘쓰고 주사 또한 물리와 사의를 겸하여 통달한 자를 택하여 취하고 기이하고 어려우며 괴벽한 자는 한결같이 모든 물리쳐서 선비들의 습속을 고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18권 성종 3년 5월 16일 임자 여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8권 성종 3년 5월 16일 임자 일곱 번째 기사 명하여 의건부와 전옥서의 죄수들을 내게 수를 내려주게 하였다. 성종실록 18권 성종 3년 5월 16일 임자 여덟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결성의 죄수인 양인 강문수가 절도를 재범한 죄는 수교에 의하여 교대시에 처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18권 성종 3년 5월 16일 임자 아홉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8권 성종 3년 5월 17일 개축 첫 번째 기사 큰 비가 내리다. 성종실록 18권 성종 3년 5월 17일 개축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8권 성종 3년 5월 17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주서를 의금부와 전옥서에 보내어 죄수들을 살펴보게 하였다. 성종실록 18권 성종 3년 5월 17일 개축 네 번째 기사 제도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고 형벌을 당한 자는 다시 온전하게 될 수 없으니 이는 진실로 성인이 삼가던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한 대의 태나 한 대의 장이라 하더라도 무고한 사람에게 함부로 미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근자의 경상도 양산의 죄수로 절도를 재범한 김득수를 처음에 추구하였을 때 김득수를 수모하고 손자신과 김가질동을 종범으로 하였고 동추고의 복심을 관찰사가 심히 신문한 데 미쳤어도 모두 같았으며 일찍이 다른 말이 없었다. 내가 그 사정을 살펴보니 간혹 의심스러운 것이 있어서 다시 사실을 조사하게 하였는데 곧 뒤집어서 김득수가 혼자 스스로 도둑질한 것이고 손자신과 김가질동은 그 무리가 아니었다. 그러나 손자신은 김득수의 무리가 아니었는데 이미 절도로서 논하에 곤장을 때리고 자자해서 종신토록 평민에 끼일 수 없게 하였으니 그 원한이 막심하다. 나는 대벽 또한 이와 같은 것이 혹 있을까 염려된다. 이것은 진실로 관리들이 바르지 못한 소치이니 이나 화기를 상하고 재앙을 부르는 것이 이것으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 없으니 이제부터 죄인을 추구할 적에는 공평무사한 마음으로 청리해서 한 사람도 무고에 걸려 들게 하지 말고 고신을 마구 가하여 죄를 단련해서
만들어 평민들로 하여금 무고하게 주의에 빠지게 하지 말라. 또 왕형을 금하는 것이 대전에 실려 있고 또 누차 유시를 내렸으므로 나는 관리들이 반드시 삼가 봉행에서 원통하게 죽는 자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여겼는데 근래의 옥수들의 물고가 서로 잇따라서 하늘의 수십인 이하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는데도 모두 말하기를 병사라고 하니 이것이 어찌 모두 병사이겠느냐. 반드시 태형으로 죽은 자가 있을 것이니 자못 측연하다. 비록 죄가 죽는 것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마땅히 그 죄를 밝게 바로잡아서 유를 상고하여 처치해야 하고 진실로 매를 가하여 원통하게 죽게 하여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본디 죽을 죄가 아니면서도 장을 맞아 죽는 자이겠는가. 무릇 죄수가 법에 의하여 고신하다가 간혹 죽는 자가 있기는 하더라도 반드시 이와 같이 많지 않을 것이다. 수령들이 태만하여 이와 같이 법을 받들지 않으니 경들도 또한 책임이 없을 수 없다. 내가 모두 법대로 논하고자 하나 이미 사유가 지났으므로 우선 그대로 두니 경은 나의 험휼하는 뜻을 체득하여 밝게 수령들을 효유해서 법을 굽혀 함부로 형벌하여서 사람을 상하게 하지 말라 하였다. 대병은 사형이다. 달리어는 혹독한 관리가 무리하게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합니다. 왕형은 법을 굽혀서 함부로 형벌하는 것이다. 험휼은 죄인을 신중하게 심의합니다. 성중시로 18권 성중 3년 5월 17일은 개축 5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중시로 18권 성중 3년 5월 17일 개축 6번째 기사 호저히 전지하기를 새 잠실에 내관 일명식을 더 두고 공한지를 택하여 뽕나무를 심게 하되 춘추의 도목 때마다 공조로 하여금 뽕나무를 조사하게 하여 가장 많은 자는 벼슬로 상을 주고 다음인 자는 물건으로 상을 주며 심것이 없는 자는 사용하지 말라 하였다. 성중시로 18권 성중 3년 5월 17일 개축 7번째 기사 병조와 공조 한승부에 전지하기를 근자의 연일 큰 비가 내려 물가에 사는 백성들 가운데 표류하는 자가 반드시 많을 것이니 배를 갖추어서 때에 미치어 구원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중시로 18권 성중 3년 5월 17일 개축 8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중시로 18권 성중 3년 5월 18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중시로 18권 성중 3년 5월 18일 갑인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중시력 18권 성중 3년 5월 18일 갑인 세 번째 기사 행호군 신이중 등이 연대하였다. 성중시력 18권 성중 3년 5월 18일 갑인 네 번째 기사 한강도승 심지가 와서 아뢰기를 충청도 제천의 정병 김중선 등 6인이 본현에서 뗏목을 타고 양근군의 지경에 이르렀다가 큰 물을 만나 뗏목이 풀려 3인은 익사하고 김중선 등 3인은 부서진 뗏목을 같이 타고 한강에 표류하여 이르렀으므로 신이 이를 구원해 내었습니다 하니 특별히 심지에게 한 작업을 더하고 김중선 등에게 쌀을 내려주었다. 성중시로 18권 성중 3년 5월 18일 갑인 5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중시로 18권 성중 3년 5월 18일 갑인 6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중시로 18권 성중 3년 5월 19일 을묘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중시로 18권 성중 3년 5월 19일 을묘 두 번째 기사 내관 문한에게 명하여 서하 부부인에게 지제하였다. 성중시로 18권 성중 3년 5월 19일 을묘 세 번째 기사 비가 그치고 날이 개이기를 도성의 사문에서 빌었다. 성중시로 18권 성중 3년 5월 19일 을묘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중시로 18권 성중 3년 5월 19일 을묘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중시로 18권 성중 3년 5월 19일 을묘 여섯 번째 기사 소헌왕후와 세조대왕, 예조대왕의 영정을 받들어 경복궁에서 선원전으로 이안하고 대왕대비의 영정은 대내로 들여오고 의경왕의 영정은 월산대군의 집으로 이안하였다.
성경 7월 18권 성경 3년 5월 19일 을미오 7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지금 전교를 받들기를 지는 한 자가 말하기를 난 신의 아내와 딸이 비록 세족에 속하여도 음욕을 함부로 자행하여 창기와 다름이 없고 이에 반하여 재앙을 받았던 것처럼 그 노복이 옛 주인의 아내와 딸을 강간하기도 하고 옛 주인의 재산을 빼앗는 자가 있다고 하니 집안에 영노가 있는 것은 나라에 적신이 있는 것과 같다. 그 정별할 절목을 상의하여 아래라고 하였습니다. 신등이 자세히 참고하여 보건대 난신의 아내와 딸 가운데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음욕을 자행한 자가 많고 또 정신 자수하여 오욕을 받지 않은 자가 있으니 마땅히 정별해야 할 바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비는 집안 대대로 상전하여 명분이 본래 정해져 있는데 평시에 주인으로 섬기다가 하루아침에 불행하게 된 것을 텀다 함부로 자행하여 거리낌이 없으니 이제 권징하는 법이 없으면 인륜의 길을 바로 세우는 뜻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소재관의 관리로 하여금 자세히 조사하여 본저에 보고하게 하고 비록 노비의 천첩이라 하더라도 저리가 특이한 자가 있으면 또한 기록하여 보고하게 한 뒤에 정별할 절목을 상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정별은 선인과 악인을 구별합니다. 성중시록 18권 성중 3년 5월 19일 을미오 8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이계송과 절도사 신주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경이 아래 바로 인하여 적이 이미 장성에 나타나고 또 창주와 방산 등지에 나타난 사실을 알았다. 10여일 사이에 출몰이 일정하지 않아서 반드시 변방의 백성들을 두렵게 만들어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였을 것이다. 지금 만약 먼저 스스로 소동하게 되면 바로 적의 계략에 빠지는 것이니 조용히 이를 진정시키라 하였다. 성조시록 18권 성경 3년 5월 19일 을미오 9번째 기사 예조에서 유생, 오계정 등의 상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강경선과 이유환 등은 오로지 교훈으로서 이를 삼아 동몽으로 취학한 자가 각기 30여인씩이니 인재를 교양하는 것을 무익하게 여기지 말고 청컨대 윤차로 서반의 채 아직을 제수하여 이를 권장하소서 하였다. 성전시록 18권 성중 3년 5월 21일 장사 첫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전시록 18권 성중 3년 5월 12일 장사 두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강이 끝나자 시간간 김유가 아뢰기를 금년에는 오랜 가뭄 끝에 계속되는 큰 물로 인하여 도성 부근의 수십 리 사이에 포효된 민가가 무려 300여구나 되며 충청도 경계 여러 고을도 표탕하여 돌아갈 곳이 없는 자가 반드시 많을 것이니 청컨대 진율하여 구제하게 하소서. 옛날의 인구는 수재와 한재의 재앙을 만나면 반드시 원통한 옥사를 다스려서 언택을 베풀었으니 청컨대 옥에 갇힌 죄수들을 살펴서 원통하게 채옥된 것을 심리하도록 하고 도형, 유형, 부처 같은 데에 연좌된 것 가운데서도 또한 애매한 것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말이 옳다. 내가 요청한 몸으로 임금의 자리에 있어서 정령이 많이 어긋나므로 이런 재변이 이런 것이니 진실로 두렵다 하였다. 표탕은 수재로 집과 재산이 모두 유실됩니다. 신리는 억울함이 있어 공평하게 다스립니다. 부처는 벼슬아치에 대한 형벌의 한 가지인데 주거지를 지정하여 일정한 곳에 머물러 있게 합니다. 성중시록 18권 성중 3년 5월 21일 장사 세번째 기사 황해도 관찰사 고 대필이 그 어미가 늙은 것을 이유로 사직하였으므로 명하여 개차하게 하였다. 성중시록 18권 성중 3년 5월 21일 장사 네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근래 모든 대소 제향의 치제하는 날에 향강과 집사가 술을 함부로 마시고 혼채를 먹어 신을 업신여기고 법을 가볍게 여기는데도 제감이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여 마침내 폐습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는 감찰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여 만약에 범하는 자가 있으면 파출하게 하소서. 또 외방에서 모든 제사에 관한 일을 문구로만 보고 제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간혹 친히 행하지도 않으며 심지어 제기와 전물 또한 정결하지 않으니 그러므로는 모든 제사에 관계되는 일을 제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검찰하게 하여 만약에 어기는 자가 있으면 계문하여 중하게 논죄하도록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취재는 제사를 지내기에 앞서 제소, 제궁이나 향소에서 지내던 제계인데 산제한 뒤에는 제계로서 제관이나 집사관들은 모두 제소에서 제향에 관한 일만을 맡아봤다. 그 기간은 대사일 때 3일, 중사일 때 2일, 소사일 때는 1일 동안이었다. 훈체는 파 마늘처럼 냄새가 나는 소체를 말한다. 제감은 제향을 감독하는 관원이다. 문구는 실상이 없이 법문만 이 갖추어져 있는 것을 말한다. 성종 7월 18권 성종 3년 5월 21일 정사 5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삼복하여 아래기를 예천 관노 자고미의 유서가 난을 도모하였다고 무고한 죄는 유리 참부대시해야 하고 가산을 정몰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18권 성종 3년 5월 21일 정사의 6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래기를 진원죄수 양인 오혁이 홍타내를 싸움하다가 죽인 죄는 유리 교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18권 성종 3년 5월 21일 정사 7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권 성종실록 18권 성종 3년 5월 20일 신무어 첫 번째 기사 큰 비가 내리다. 비가 계속 내리다. 성종실록 18권 성종 3년 5월 22일 무어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8권 성종 3년 5월 20일 무어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강이 끝나자 임금이 좌우에게 이르기를 지금 이 굳은 비는 실로 나의 부득한 소치이다. 말할 만한 일이 없는가 하니 지사 한계이가 아뢰기를 옛날 소나라 장왕은 재앙이 없는 것을 두려워하였는데 인군이 재앙을 만나 두려워할 줄 알고 고심하며 염려하는 것이 더할 수 없으면 아름다운 징조가 저절로 응하였으니 이는 하늘이 인군을 인해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하께서 반성하며 자책하는 것은 이것이 곧 재앙이 변화의 상서가 되는 기틀이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더욱 이런 마음을 힘쓰도록 하소서 하였다. 성종실록 18권 성종 3년 5월 22일 무 네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길성의 죄수 양녀 복덕이 이미 형부를 집행한 간부 김규령과 더불어 본 남편인 계생을 죽인 죄는 유리 능지처사에 해당하고 옥구 죄수 백정 박사 여지와 홍망련이 소군배를 겁탈하여 강도한 죄는 유리 참부대시에 해당하니 수교에 의하여 그 처들을 변방고리 노비로 영속시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18권 성종 3년 5월 20일 무오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8권 성종 3년 5월 23일 기미 첫 번째 기사 원상 신숙주에게 전지하기를 지난밤에 큰 비와 바람으로 재변이 매우 심하여서 내가 몹시 근심하고 두려워하여 밤이 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혹시 원통하고 억울함을 펴지 못한 자가 있는지 염려되니 패정을 구철하여 아뢰라 하였다. 성종실록 18권 성종 3년 5월 23일 기미 두 번째 기사 대왕대비가 전지하기를 노상군의 처 송씨에게 그 친속들로 하여금 의식을 공급하여 살바를 잃지 말게 하고 또 고신을 거둔 사람과 난신에 연좌된 사람으로 정상이 가벼운 자를 기록하여 아뢰라 하니 신숙주가 아뢰기를 송씨를 존율하는 것은 상교가 연당하나 난신에 연좌된 사람은 지난번에 이미 정상을 헤아려 혹은 방면 혹은 양이하였으므로 지금 다시 의논하는 것은 불가하니 기타의 범죄로서 용서할 만한 것은 용서하여 주고 지난해에 실롱한 여러 고리 군사로서 번상한 자를 놓아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좋다 하였다. 양이는 섬이나 변지로 멀리 귀양 보냈던 사람의 죄를 감등하여 내지나 가까운 곳으로 옮기는 것이다. 단종이구나.
성종실록 18권 성종 3년 5월 23일 기미 세 번째 기사. 형조와 의건부 사헌부에 전지하기를 그늘의 한절을 근심하였는데 지금 또 장마가 열흘이나 계속되어 하늘의 꾸짖음이 더욱 심하니 옥에 갇힌 죄수 가운데 원통하고 억울한 자가 있는지 염려된다. 경외의 간도 외에 장주의 이하는 보방하고 금일 5월 23일 이전 새벽 이전의 태죄 이하는 모두 석방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8권 성종 3년 5월 23일 기미 네 번째 기사. 제도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그늘의 한절을 근심하였는데 지금 또 장마가 열흘이나 계속되어 하늘의 꾸짖음이 더욱 심하니 구제할 바를 알지 못하겠다. 경들은 마땅히 수령들을 효유하여 전에 내린 유지들을 살펴 날로 더욱 조심하고 삼가하도록 하라. 또 물가에 사는 백성들로 표류된 자가 반드시 많을 것이니 경은 마땅히 조사하여 정성껏 진율을 더하고 금으로는 물 가까이 집을 짓는 자를 일체 금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8권 성종 3년 5월 23일 기미 다섯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래기를 제도에서 매년 6월에 도회를 개수간에 베풀어 교생으로서 재행이 있는 자를 택하여 사학의 도회의 예의에 따라 강경이나 혹은 제수를 하여 관찰사가 그 우등을 택하여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는 각각 5인이고 그 나머지 도는 각각 3인이다. 계문해서 바로 생훈시 진사시의 복시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도회는 서울의 사보학당인 외부의 향교에서 매철마다 생도를 모아 시문의 제술과 경전의 고강을 하던 일이다. 개수관은 서울에서 각도에 이르는 본가도의 연변이나 도계에 있는 큰 고을인데 대개 한 도에 4-5개 정도가 있었으며 도와 군, 현을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하였다. 성종실록 18권 성종 3년 5월 24일 경신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종실록 18권 성종 3년 5월 24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이조와 병조에 전지하여 정효황, 조예종, 김자정, 윤영, 윤재, 윤빈, 윤혜, 이맹준, 박분, 이지, 이영, 이승존, 황예헌, 박중우, 윤훈, 하자담, 하자평, 최팔준, 원규, 최치의, 송석견, 박위, 박희손, 이휘, 고수겸, 고신, 최철산, 이중준, 강의산, 이수동의 고신을 돌려주게 하였다. 성종실록 18권 성종 3년 5월 24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의건부에 전지하여 부여에 영속한 난신 이명민의 아우 이미민, 영동에 안치한 난신 박계남의 형 박맹우, 광주에 안치한 난신 탁계연의 조카 탁윤신, 여주에 부처한 난신 윤처공의 아우 윤처신, 의성에 부처한 난신 박인영의 얼째 박춘길, 이천에 부처한 난신 김상충의 형 김막동, 여주에 부처한 난신 고덕칭의 형 고덕수를 외방종편하게 하고, 신계에 영속한 난신 조번의 아우 조환, 평택에 영속한 난신 김연의 아우 김말을지, 김오을미, 김우지, 사천에 영속한 난신 대정의 아우 소정, 고향에 영속한 난신 하석의 형 하석경, 해주에 영속한 난신 양옥의 아우 양진, 토산에 영속한 난신 황기존의 아우 황양존, 황계존, 여주에 영속한 난신 고덕칭의 아우 고덕부, 강화에 영속한 난신 황의헌의 얼제 황녹송, 고향에 영속한 난신 이식배의 형 이종배와 그 아우 이증배, 직산에 영속한 난신 이식배의 아우 이흥배, 덕산에 영속한 난신 중언의 아우 중석, 옹진에 영속한 난신 조순생의 형 조효생, 광주에 영속한 난신 조완교의 아우 조완주, 현풍에 영속한 난신 김중산의 아우 김추, 웅천에 영속한 난신 탁계연의 아우 탁수견, 영산에 영속한 난신 김중산의 아우 김석불, 순천에 영속한 난신 이양보의 아우 이천년, 평양에 정속한 김정광의 종원 김정광을 종원 안치하게 하고, 강계에 유배한 중 탄공과 이산에 유배한 중 성철을
종은 충군하게 하고 사천에 영속한 난신 정류의 처 중덕 연일에 영속한 난신 이 양보의 처 효양 강진에 붙여 난신 김치운의 조카 사구리 나이가 차기를 기다려 정력하게 한 이 양보의 아들 이 독동 이 가지가이 이 건리가이 금년에 낳은 김치운의 딸 기장에 충군한 최연원 거제에 전가 입거한 최중산 이산 윤모질이 강진에 유배한 박말동 정모질이 해남에 유배한 소남 김의생 하동에 영속한 전순손의 처언이 나이가 차기를 기다려 정력하게 한 전순손의 아들 전숙 손자 전산이 권남에게 사급한 난신 우직의 처 5대 윤사운에게 사급한 난신 황보석의 처 소사 정인지에게 사급한 난신 허후의 처 금장 김승규에게 처 내은비와 딸 내은금 이극감에게 사급한 난신 이양의 처 월비 김질에게 사급한 난신 민보흥의 처 석비 이사철에 사급한 난신 민보창의 처 두답이 이현로의 처 소사 안경손에게 사급한 난신 민신의 처 우비와 딸 산비 권계에게 사급한 난신 윤초공의 아들 윤경의 처 소사 정효강의 딸 옥비 한계미에게 사급한 윤희의 처 소사 원효연에게 사급한 난신 윤초공의 딸 쑥비 정원성의 처 만금 이징석에게 사급한 난신 이경류의 처 효생 황수신에게 사급한 난신 원구의 처 소사 유남에게 사급한 난신 지화의 처 막금 강맹경에게 사급한 난신 박인영의 처 복수 박자원의 처 유남에 김질에게 사급한 난신 이윤원의 처 대비 홍달손에게 사급한 난신 안왕경의 처 정산 유자환에게 사급한 난신 지정의 처 옥비 정수충에게 사급한 난신 이보인의 처 참군 송익손에게 사급한 난신 김정의 처 종비 황수신에게 사급한 난신 고덕칭의 처 보금과 딸 신금 한종손에게 사급한 난신 황의헌의 처 복비 홍윤성에게 사급한 난신 박계우의 처 소비 권준에게 사급한 난신 이석정의 처 소사 권공에게 사급한 난신 정효광의 처 보배 홍달손에게 사급한 정효광의 딸 산비 한종손에게 사급한 정효광의 금년에 낳은 딸 이운에게 사급한 난신 이심의 처 소사 박중손에게 사급한 난신 이혜의 처 종금 금년에 낳은 딸 강군에게 사급한 난신 이모의 처 기덕 이몽가에게 사급한 난신 조순생의 처 가은비 임자번에게 사급한 난신 정분의 처 순비 설계조에게 사급한 난신 이승로의 처 효정 권반에게 사급한 이식배의 딸 귀비 귀장 귀금과 금년에 낳은 딸을 놓아 보내게 하였다. 얼제는 서재이고 외방 종편은 유배된 죄인을 적소에 풀어주어 서울 밖의 외방에 편리한 대로 안치하는 제도이다. 종원 안치는 원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지역에 안치합니다. 종원 충군은 원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지역의 군인으로 충당합니다. 성종실록 18권 성종 3년 5월 25일 신유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이 끝나자 임금이 좌우에게 묻기를 지금 농사철을 당하여 장마가 그치지 않는 것은 실로 나의 과득한 탓이나 또한 온통한 채옥의 일이 있는 것인가 하니 영사 윤자운이 대답하기를 근래 국가에서 온통한 채옥을 심리하였으므로 진실로 말할 만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장마비가 비록 많이 내리긴 하였으나 토정 가운데 높은 곳이 많고 낮은 것은 적어서 낮은 땅에만 혹 손상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외방도 모르긴 하여도 모두 다 이와 같을 것입니다 하였다. 이때 장마가 그치지 아니하여 민거가 표몰한 것이 무려 수백 호가 되었는데 윤자운이 아부하는 뜻으로 주대한 것이므로 시신들이 이를 비웃었다. 성종실록 18권 성종 3년 5월 25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이조 정락 류순 등 5인이 연대하였다. 성종실록 18권 성종 3년 5월 25일 신유 세 번째 기사 이조와 병조 호조에 전제하기를 소헌왕과 세조대왕 예종대왕 의경왕의 의용을 맞들어 그린 별제 최경 안귀생과 하원
배연, 김준경, 백종린, 이춘우, 이맹상, 조문안과 사용, 이인석은 각각 한 작업을 더 하고 화원, 김직은 준직하고 이백력은 가자하에 승직시키고 흥양공 신운에게는 말 한 필을 하사하고 장인 임선지, 최장명, 양옥, 김맹휘, 전송에게는 각각 면포 6필을 하사하고 별감, 김석, 윤희, 김종만, 서막동, 최현중, 고수산과 직초장, 박아가지, 윤생, 정중, 김오을미, 정무리동, 차말산과 광대 김덕중, 임막동에게 각각 면포 2필씩을 하사하였다. 의경왕은 성종의 부 덕종을 말한다. 준직은 품계에 준하는 실직의 벼슬을 주는 것이다. 성종 7월 18권 성종 3년 5월 25일 신유 네 번째 기사. 형제에 전지하여 율학의 도년으로 정력한 신내은지와 최승수, 진천에 부처한 풍안부령, 옥석, 마도에 충곤한 전순동, 전신, 금모포에 충곤한 차계달, 김원덕, 거제에 정속한 이석동, 안림역괴 도년으로 정력한 이강과 염헌, 용매도에 충곤한 이상좌와 김덕경, 회양의 도년으로 정력한 단수, 창성에 충곤한 공귀순, 김효생, 용천에 충곤한 김오마지와 이망룡, 설산에 충곤한 최국이와 이중문, 이중선 등을 놓아보내게 하였다. 도년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일정한 연한 동안 도역에 복역시키는 형벌이다. 복역기간은 1년에서 3년까지 5등으로 나누었고 곤장 10대에 반년을 한 등으로 하였다. 성종 7월 18권 성종 3년 5월 25일 신유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 7월 18권 성종 3년 5월 25일 신유 여섯 번째 기사. 이금부에 전지하여 남원에 부처한 권한을 석방하게 하였다. 성종 7월 18권 성종 3년 5월 25일 신유 일곱 번째 기사. 사헌부에 전지하여 생창역에 도년으로 정력한 황유후 이와 평산에 정력한 김영손이 이효산과 충군한 한막실 이중산을 놓아보내게 하고 해남에 유배한 이숙을 자원에 따라 이배하게 하였다. 성종 7월 18권 성종 3년 5월 25일 신유 여덟 번째 기사. 흥천사와 도성 사문에 날이 개이기를 빌었다. 성종 7월 18권 성종 3년 5월 25일 신유 아홉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 7월 18권 성종 3년 5월 26일 임술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 7월 18권 성종 3년 5월 26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숙천부사 하한근이 하직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이르기를 어떻게 백성을 다스릴 것이냐 하니 대답하기를 신은 위로 천의를 받들고 아래로 백성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혼자서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수령을 보내서 이를 맡기는 것이니 수령의 일은 칠사에 불과하다. 너는 가서 이를 힘쓰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 7월 18권 성종 3년 5월 26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사관은 정은 윤석기와 사례기를 지금 최경과 안귀생이 의용을 받들어 그렸다고 하여 특별히 당상관에 제수하였으나 신은 생각한데 최경과 안귀생은 본래 미천한 자이므로 당상관으로 올려 제수하는 것은 미편하니 청근대 성명을 거두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너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성종 7월 18권 성종 3년 5월 26일 임술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 7월 18권 성종 3년 5월 26일 임술 다섯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김이정이 와서 아뢰기를 최경과 안기생은 공인인데 지금 단청의 공로로 인하여 당상관을 제수하였습니다. 관작이란 덕이 있는 일을 대우하는 것인데 공인에게 함부로 미치게 되면 신은 관작이 가볍게 될까 두려우니 관작이 가볍게 되면 조정도 따라서 가볍게 될 것이니 청근대 성명을 거두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영정이 유실된 지 오래되어서 최경이 다시 그려 완성하였으니 그 공이 크다. 그리고 최경 등은 일찍이 원종 공신에 참여하였으니 비록 당상관으로 제수한다 한들 무엇이 불가하겠는가 하였다. 김이정이 아뢰기를 공인이 공이 있으면 마땅히 상사해야 하지만 벼슬을 제수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고인이 이르기를 희름은 직사에 알맞아야 한다고 하였고
조정조에서도 또한 공인으로 공로가 있으면 당상관에 제수된 자가 없으니 참컨대 성명을 거두소서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원종 공신은 작은 공이 있는 사람에게 주던 공신의 칭호이다. 기름은 벼슬아치 복록으로 받는 쌀을 말한다. 성경시로 18권 성경 3년 5월 26일 임술 6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성경시로 18권 성경 3년 5월 26일 임술 5월 27일 개회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이 끝나자 지평 박시영과 헌납 최한정이 아뢰기를 지금 최경과 안규생에게 모두 작업을 올려주도록 명하였는데 최경 등이 자궁이라면 마땅히 당상관으로 올려야 하지만 조정조에서 화공이 당상관에 제수된 자는 없었습니다. 지금 만약 그 단서를 한번 열어놓으면 후에 작은 공로가 있는 자들도 모두 분수에 지나친 것을 희망할 것입니다. 신등은 생각한데 준직을 제수하고 안나를 하사하는 것이 족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선왕의 영정을 만들었으므로 그 공을 상준 것이다 했다. 최한정이 아뢰기를 신등이 선왕을 위하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산륵, 감력과 실록 수찬도 또한 자궁인 자가 있었으나 작업을 올리도록 허락하지 않고 다만 물품을 차등있게 하사하였습니다. 똑같은 선왕의 일인데 최경 등만 오직 당상관으로 올리니 중의가 모두 불가하다고 합니다. 참컨대 대신에게 물어서 모두 가하다고 한 연후에 제수하소서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성경시로 18권 성경 3년 5월 27일 개한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내가 즉위한 이래로 여러 번 구원의 교지를 내려 무릇 진언한 바가 채택할 만한 것이 있으면 즉시 모두 거행하였는데 지금 또 음려가 재앙이 되어 근고에 없는 천견이 이에 이르렀으니 구제할 바를 알지 못하겠다. 일찍이 대단한 가뭄으로 인하여 각기 마음에 품은 바를 진달하게 하였으나 과실을 지근한 것이 없고 대개가 자질구레한 말로서 진열하여 책임을 면하였을 뿐이니 내가 하늘을 두려워하여 구원한 뜻이 아니었다. 각기 실제 의견을 진언하기에 힘써서 나의 미치지 못하는 바를 도와 하늘의 구지점에 답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경시로 18권 성경 3년 5월 27일 개회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경시로 18권 성경 3년 5월 27일 개회 네 번째 기사 제도 관찰사에게 글을 내리기를 율회 변위의 사수 복주 대보주에 이르기를 대제사 치제 상망 상현 하현 24절기와 밤이 새지 아니한 때 비가 개지 아니한 때 십직일 금도 원래는 사형을 집행하지 못한다 하고 경국대전에 이르기를 무릇 용형은 모두 대명률을 사용한다 하였으니 모든 사형수의 사형 집행은 마땅히 율회 변위에 의하여 시행해야 되는데 혹시 관리들이 율문을 살피지 아니하고 대전 가운데 사형수에 대한 거론이 없어서 문득 금형 1에 사형을 집행한 일이 있을까 염려되니 그므로는 율문을 살피고 고찰해서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십직 1년 살인을 금하는 열흘인데 즉 매월 1, 8, 14, 15, 18, 23, 24, 28, 29, 30을 말한다. 이날은 도가의 명진 제1호서 천상의 태일이 하강하여 사람의 선악을 살핀다고 하였다. 성경시로 18권 성경 3년 5월 27일 개회한 다섯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성경시로 18권 성경 3년 5월 28일 갑자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이 끝마치자 장령 허적과 정은 이혼이 아뢰기를 최경과 안귀생이 만약 공로가 있다고 생각되면 마땅히 상사로 거칠 뿐이지 장명을 더하면 옳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선왕을 위한 일이고 또 최경 등은 세조조부터 공로가 있다 하였다. 허적이 또 아뢰기를 양상군수 허호는 그 매부 조지하의 첩 양비와 간통하여 태어난 자식까지 있기에 이르렀는데 그 젖을 먹여 키운 집과 이웃집에서 모두 사실을 시인하니 청컨대 그 죄를 끝까지 케어 밝히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풍문을 가지고 군문할 수 있겠느냐 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 더럽고 음란하기가 심한데 이것을 군문하지 않으면 불의한 무리들이 어찌 징계될 바 있겠습니까? 하고 동지사 정자영이 아뢰기를
규증의 일은 엄미하여 알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풍문이라 하여 구문하지 않는다면 엄풍의 자행이 징계될 바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장차 생각하여 보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18권 성종 3년 5월 28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8권 성종 3년 5월 28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이조에서 아래기를 외방의 교관과 유음 자제의 취재는 매년 정월에 시험하도록 일찍이 이미 입법되었으나 녹사의 취재만은 이 예에 의거하지 아니하여 불합격한 자들이 곧 다시 응시함으로 그 업을 단련할 겨를이 없으니 청근대 이제부터는 매년 춘추의 맹사에 시취하는 것을 항식으로 삼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18권 성종 3년 5월 28일 갑자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8권 성종 3년 5월 29일 을축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8권 성종 3년 5월 29일 을축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임금이 서경을 읽다가 해독서의 편에 이르니 동지사 이승수가 아뢰기를 소위 해독서라 이러는 것은 수성하는 임금은 마땅히 선왕의 법을 준수하고 가볍게 고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개 창업한 임금은 갓난을 갖추 겪어서 백성들의 휴척과 국가의 안위에 대하여 두루 알지 못함이 없고 이를 익히 고려하였기 때문에 그 입법하여 제정해 놓은 일이 모두 손익을 짐작하여 만세의 법으로 삼은 것인데 수성하는 임금에 이르러서는 깊은 궁중에서 생장하여 민정과 세상 일을 잘 알지 못하고 간혹 예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문득 분분하게 고치기를 일삼는 것은 매우 불가합니다. 지금 다시 개정하는 경국대전은 대신과 더불어 모의하여 이해를 짐작하여서 시에 합하게 하니 진시로 말할 만한 것이 없으나 소신의 마음에는 예전대로 행하여 폐해가 없다면 가볍게 고치는 것이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세종조에는 설립할 만한 법이 있으면 조장을 따로 세우고 이름을 등록이라 하고 원육전과 송육전을 고치지 않은 것은 분분히 고치는 것을 삼가 까닭이었습니다. 신은 원컨대 지금 또한 세조조의 대전을 고치지 말고 조장을 따로 세워서 행하도록 하소서. 또 원육전과 송육전이 민간의 산재하여 있어 후세에 민멸될까 염려되니 청컨대 이를 수합하여 춘추관에 간수하게 하소서 하였다. 해독서는 독실하게 질서를 따른다는 뜻이다. 성종실록 18권 성종 3년 5월 29일 을축 세 번째 기사 형조에 전지하여 서천포에 충곤한 김수산, 금은 도치, 봉산에 충곤한 강우질동, 봉산에 정략한 송자정과 토산에 정략한 조득산, 황주에 충곤한 김명로, 김원진, 창성에 충곤한 고모질이, 숙천에 충곤한 김막동, 강계에 충곤한 지동, 벽동에 충곤한 박녹동을 놓아주게 하였다. 성종실록 18권 성종 3년 5월 29일 을축 네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원 김지경 등이 상수한 대략에 이르기를 지금 화공 최경과 안귀생이 어용을 받으러 그랬다고 하여 품질을 더하고 배설을 올렸으니 이는 전하께서 그 일을 중하게 여기고 그 노고를 보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등이 가만히 생각한데 당나라 우선객이 서하에 있으면서 능히 용도를 전략하여 창고가 실하고 기계가 정하여져서 현종이 가상하게 여겨 상서의 직책을 더하고자 하니 장구령이 간하기를 상서란 옛날의 납언이니 덕망이 있는 자이어야 이를 삼는 것입니다. 우선객은 본래 하왕의 서리인데 지금 갑자기 청룡한 관직에 있게 되면 조정에서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하니 현종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실봉만 더하는 것이 옳은가 하니 장구령이 말하기를 작을 봉하는 까닭은 공이 있는 일을 권하는 것입니다. 변장이 창구를 실하게 하고 기계를 수선하는 것은 곧 직분상의 상무일 뿐이니 공으로 상기에는 부족합니다. 그 공을 상주려고 한다면 건백을 하사하는 것이 가하지 땅을 갈라주어 봉작하는 것은 마땅함을 잃은 처사인 듯합니다. 대저 변장이 그 직사를 잘 처리하므로 청룡한 직에 발탁하여 두는 것이라면 마땅합니다고 하여 장구령이 이와 같이 가는 것은 대개 직분의 상무를 가지고 함부로 명기를 가하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물며 화공의 천기는 금옥과 목석의 공예와 다름이 없어서 예로부터 사료에 끼지 못하여 맡은 바 여기면 기름으로서 축양하고 공로가 있으면 제백으로 사여하였습니다. 세조조에도 최경은 간원에서 서경하지 아니하여 그만두었고 천지에 관한 자소도 세조께서 최경이 화원으로서 전지를 받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시어 도리어 그 관직을 파하였습니다. 관제를 정하는 데 미쳐서 화공을 잡직에 넣어서 마이 도류와 함께 동과로 하여 종육품에 거치게 하였으니 공장을 대우하는 도가 엄하였습니다. 지금 최경과 안귀생은 품계가 본래 통훈대부인데 당상관으로 올려 삼고 그 나머지도 각각 차례로 올렸습니다. 신등은 생각한데 인주가 상을 주는 것은 진시로 한 가지만이 아니니 비록 그 말을 하사하여도 좋고 옥백도 좋으며 의복도 또한 좋은데 어찌 반드시 의진이를 높이고 덕이 있는 이에게 주는 명기를 공장의 무리들에게 제수하여 조정에 부끄러움을 끼치십니까? 신등이 우러러 생각한데 조정 이래로 의역의 무리로서 당상관에 승진된 자는 간혹 있어서 화공으로서 당상관이 된 자는 없었으니 사료로 대우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선왕의 작을 중하게 여기신 뜻을 본받고 조정께서 공장을 대우한 도를 준수하여 속히 성명을 거두셔서 관작을 상으로 주지 말고 건백으로 하사하여 명기를 중하게 하고 조정을 높이소서 하였다. 납언은 순임금 때의 벼슬의 이름인데 임금의 명령을 선포하고요. 신하의 말을 임금에게 전하는 일을 맡았다. 실봉은 실제로 봉읍, 안의, 과호가 봉호로서 바치는 조를 취득할 수 있는 식봉을 말한다. 명기는 작위이다. 서경은 임금이 관리를 서임한 뒤에 그 사람의 성명, 문벌, 이력을 갖추어서 대간에게 가부를 구하는 일이다. 도류는 잡직의 하나이다. 의역은 의관과 역관을 말한다.